네, 이스라엘에 전격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00명의 사망자를 낸 가자지구 병원 공습이 가자지구 내 테러 단체의 로켓 오발이라며 이스라엘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안보 지원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인 지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동의를 끌어냈는데요. 중국도 다음 주에 중동 특사 파견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미중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병원 공습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아랍국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고 국제법의 허점과 또 국제사회의 무능을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한 이 가자지구 병원 폭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책임 소재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백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다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스라엘 측이든 하마스 측이든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오폭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누가 이 사태에서 혜택을 잃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마스가 했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원래 계획된 사자회담, 서한 지구의 하마스,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요르단 이렇게 해서 준비됐던 사자회담이 결렬됐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원했던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전선을 하마스 가자 북부 지구에만 국한해서 확전을 막겠다라고 하는 억제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빠그러뜨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마스 측의 소행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한 가지 좀 아직까지도 걸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폭격을 당한 알아할리 아랍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병원들이 다 모여있는 컴파운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500명의 희생자가 났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더 큰 피해자가 났을 수 있었는데 과연 이게 아무리 고육지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해서 오폭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게 시가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하다가 그렇게 오발 사건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난 사건이 그전에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을 무조건 지금 증거가 확실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두 사건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오폭, 오발 양측 다 그랬을 확률이 높고 지금 상황에선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이 조금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이든 하마스든 오발 혹은 오폭일 가능성이 높다는 좀 분석을 주셨습니다.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백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동기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 병원을 공격해서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둘 다에게도 다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보 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는 듯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물론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의 얘기를 의하면 늘 자신들이 정밀 타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을 직접 타격을 했을 가능성은 글쎄 제가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마스나 또 이슬람 지하드 얘기도 나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로켓포라는 것의 이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폭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이 증거가 모아져야지 확실히 판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오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대규모 민간인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아랍국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요르단 국가는 분노를 하면서 우리는 사자회담 지금 안 하겠다 물러선 상태고 예. 서한 지구의 아바스
그 팔레스타인 수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1차적으로 그런 사자회담이 빠그러진 거가 이제 증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해서 그게 여론몰이가 된다면 히즈볼라나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여기 확전하고 개입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양상으로 좀 전개되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양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그래도 서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국가들이 하마스의 소행에 대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한 것은 이것은 국제법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테러 행위에 준하는 것이죠.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피해자다라고 해서 이 의견이 서로 간에 뭉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폭격을 이스라엘이 했다면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민간인이 나왔다면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의 그런 시위가 불붙듯이 나와 있고요.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중재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이런 장들이 없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파장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원래는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사실 만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만났고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입장들을 좀 이스라엘 편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앞서 중동 다른 국가들의 그런 양상들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더 들면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취하는 스탠스가 하마스에 대한 그 비난은 하지만 그 지금 그 라파나 그 칸 유니스 지역에 설치되는 그 난민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자 전쟁이 시작될까봐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도움책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17일 날 오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미국이 그걸 준비하고 그런 패키지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스탠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하마스는 규탄하나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좀 보다듬는 그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그 다른 아랍 국가들과의 대화도 조금 용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좀 많은 것들을 중재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앞서 이 병원의 공습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된 부분이 좀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 취소라는 것이 지금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취소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당장의 서방의 언론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소행이다라고 소행일 수 있다라고 처음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입장들을 밝힌 것은 맞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간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죠.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두 국가가 사실상 그 공식적인 동맹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인지적 동맹이라 해서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 그 어떤 국가보다도 훨씬 더 공감대와 이 지지와 지원도가 높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도 보더라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였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핵심이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띄던데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는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이 제공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주변국에 대해서 이 분쟁에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 표현을 네 번이나 강조를 했고요. 더불어서 하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큰 덩어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확전 방지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인도주의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들 다 예상을 했고 또 더군다나 미국의 기본 입장도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간의 국교를 정상화해서 안정을 하고 사실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고 핵심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제 9.11 테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도 그때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지금 격앙된 심정과 이것은 알지만 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이 장비를 해서 들어가라. 물론 지상군의 진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자 지구 점령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중한 그런 개입을 요청을 한 것이죠. 일단 뭐 취소가 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랍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한번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미묘하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어찌됐건 이게 말씀하신 대로 확전을 막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전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동 정책이 모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JCPO의 재복권도 안 됐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평화 협상도 잘 관리도 못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냉전 이후에 그 미국 대통령 행정부 중에서 가장 중동 정책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것이 확전되는 그 양상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 교수님 9.11 테러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 투입하려는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막으려는 의도가 지금으로서 많다고 봐야 합니까? 지상군 투입 자체는 막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투입을 해야죠. 투입을 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상군 작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같이 준비되지 않고 들어가면은 이거 대규모 민간인 살상의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얘기하면 당연히 네타냐후 총리와 얘기해서 이런 작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양국이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자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이게 뭔가 피해되고 이것을 그렇죠. 피난을 가야 되는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예, 그 예. 라파 통로라고 이집트 쪽에 그 통로가 여전히 막혀 있으니까 어디로 지금 뭔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이 말했던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그 시간 내에 당연히 그것은 대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충분하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통로도 열고 피난을 가능하게 한 후에 차근차근 지상군 작전을 요청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연구원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대화를 통해서 확전을 막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말씀하신 주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말대로 그리고 합의한 대로 이스라엘이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주둔을 하면서 거기에는 다양한 방공호라든지 이런 걸 파괴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세력들을 축출해야지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이 처음 1980년도에 지배했을 때도 2000년까지 거의 15년 주둔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을 괴멸하겠다 했는데 실패는 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마스라는 조직이 그냥 단순히 한번 전쟁을 통해서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만약에 자기네들의 군사 목표가 하마스의 괴멸이라고 한다면 주둔을 해서 일정 수준 거기 있어야지 영향력을 없앨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약간 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아니 미국 워싱턴에서도 과연 이게 지금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발신하는 그리고 합의한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지킬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을 때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걱정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본인들이 뜻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눈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는 좀 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예언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이게 지금 계속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단기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큰 피해를 받았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사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1,300명이 죽은 사건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확고하게 단호하게 하마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취하기 위해서는 단기전으로 이 전쟁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전까지는 이상은 갈 건데
건데 그 중기전이 갈 때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주둔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이런 그 주변국들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이제 인도적 구호 물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라파에 대한 통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갑자기 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안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을 때도 이미 그 RCC 이집트 대통령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집트 측에서 그걸 열지를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집트가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마스의 요원들이 이집트에 넘어오는 거를 또 이집트는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 이게 복잡한 역동이 그 안에 있는데요. 예. 2012년에 지금 이집트의 대통령이 RCC라고 군 출신이거든요.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가 집권을 했는데 그 집권을 하기 전에 전에 집권 세력이가 몰시라고 해서 이슬람 형제단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 하마스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과연 열릴지 안 열릴지 이건 뭔데 저는 매우 중요한 라파가 열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집트는 어떤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확히 다 말씀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열려서 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들에 대한 사후 처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집트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지원해 줄까 그런 것들도 아직 정지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의 그 시작은 이제 뿌리가 무슬림 브라더후드라고 무슬림 형제단인데 이제 그런 연계성 그리고 지금 LCC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을 그 반국가 단체로 지금 지정한 상황에서 혹시도 모를 그런 하마스 세력에 들어오는 거가 상당히 두렵겠죠. 예, 지금 딱 이 시점에 어제 푸틴, 시진핑 이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났습니다. 1대1로 해서. 그렇다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좀 내고 있는데 이 두 국가는 어떤 입장들 좀 내고 있습니까? 입장이 뭐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또 팔레스타인에 비판을 하지 않고 양쪽에서의 늘 뭐 중국이 대외 정책에서 늘 얘기하는 비개입주를 얘기해서 양쪽이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중국의 입장을 보면 왕이 부장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씩 팔레스타인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과다한 가자지구 진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편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문제는 사실 중국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시험대가 됩니다. 중국이 그간에 나름대로 그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특히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를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중국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할이 어느 수준이 되고 그 역할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아까 우리 백 연구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을 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내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공화당에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큼에도 이것은 중요하다 해갖고 대통령이 직접 갔는데 과연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중재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특사를 중동에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 같으세요? 원래 중국은 말씀 주신 대로 비개입주의고 지금 그 1대1로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도 뭐 레드메드 철도 사업 그다음에 다양한 그 중동 국가의 사업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 지금 자신네들의 사업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이 확전되는 거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1대1로 프로젝트가 막는 거가 중단되는 게 걱정이 제일 크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조금 많이 조금씩 힘을 실어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또 외교적에서는 자기네들의 지렛대 레버러지를 올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올려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조금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니네들이 중재해 줘라 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더 크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양보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다양한 외교적 분석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은 확전하는 거는 반대. 그러나
좀 약간 팔레스타인 쪽을 좀 지지하는 모양새로 약간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란에 대해서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어떤 표면적으로는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석유도 제일 중국이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란이 이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떤 자신들의 군사 작전을 실행을 할 때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보다 자기네들 국익,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국익, 그리고 자기네들 시아파의 맹주로서 자기네들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통 군사 작전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부분도 있지만 그게 뭐 중국의 영향력이 이란의 개입을 완벽히 제어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예, 이란 또 헤즈볼라 등 다양한 개입 가능성 그리고 중동 넘어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 연이어 나옵니다. 교수님 생각 궁금합니다. 미국이 그것을 제일 우려를 하죠. 그래서 항모 전단이 이제 3번째 전단까지 투사를 하는데요. 미국이 새 전단을 그것에 보낸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2번의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최소한 3개의 항모 전단이 준비가 되면 이제 실질적인 군사 작전을 시작하거든요. 명백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말씀하신 이란과 비롯해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시작을 하면 그 군사 작전에 뭐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같이 도와준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충분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다만 미국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확전이 되고 또 주변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데, 이게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보고도 너무 이거 지나치게 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 이상으로 확장하는 건 미국도 원치 않는다라는 게 양쪽에 다 그것을 일종의 억제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시각각으로 지금 너무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이 병원의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아랍국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확정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변 사태가 어떻게만 벌어질지를 몰라서요. 만약에 이렇게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민간 시설이 폭격이 된다면 어떻게 이게 나선에 끌려 들어가서 전쟁까지 확전이 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이 확전 우세를 완벽하게 갖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확전이 가더라도 우리가 이 우세력을 놓지 않겠다.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억제를 틀어줄 수 있다라는 그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까지는 그래도 이 전쟁이 어떤 제한된 전쟁으로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인 폭격이라든지 민간 시설 폭격, 병원 폭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이게 어떻게 끌려 들어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예, 박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휴전국으로서 이런 전쟁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마스 병원 폭격, 지상군 투입까지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제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법이 그간의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은 맞죠. 그래서 국제법이 과연 이게 뭐 필요한가 얘기가 됐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나니까 다시 국제법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뿌리가 되는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제 3개 정도가 얘기를 됩니다. 이제 국제법에서 전쟁 지금 벌어지는 거. 하나는 예방이죠. 예방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 작전이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군사 작전을 피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2번째는 구분입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이 되면 민간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전투원들에게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2번째고, 3번째는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투원들을 공격하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수적 피해라는 게 나타나서 민간이 희생이 돼야 되는데, 만약 작전상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비례의 원칙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3가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공격도 돼 있고, 하마스가 이미 했던 민간인 살상에도 적용이 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적용이 되죠.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정당한 전쟁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시 주의가 환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원님 생각도 듣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초읽기다 하는데 아직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제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 들어가기 전에 인도적으로 2개의 루트를 만들어서 나가게 해준다든지 다 예. 단수를 했는데 라카나 남부 지역에는 단수나 단전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행위가 국제법이 누구를 잡아가도 그렇게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법을 너무 무용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